일곱 번째 별은 바로 지구였다. 지구는 그저 그런 별이 아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장사꾼,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 강한 사람들, 즉 약 20억 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다. 지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얘기를 해주겠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 6대륙 전체에서 46만 2,511명의 가로등 점등원이 실제로 고용되어 있었던 것이다. 멀리서 보면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다. 그 군단의 움직임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처럼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먼저 뉴질랜드와 호주의 점등원들이 차례로 등불을 밝히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 다음은 중국과 시베리아 점등원들의 차례였다. 그들도 일을 마치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 다음은 러시아와 인도 점등원들의 차례, 이어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 점등원들, 마지막으로 북아메리카 점등원들의 차례가 이어졌다. 그들은 절대로 그 순서를 헷갈리는 법이 없었다. 정말 웅장한 장면이었다. 다만 북극의 단 한 명의 점등원과 남극의 단 한 명의 점등원만이 한가롭고 느긋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1년에 딱 2번, 봄과 가을에만 일을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다소 재치있게 말하고 싶을 때는 조금 과장하거나 거짓을 보태게 되는 법이다. 나는 점등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주 정직하진 않았다. 그 덕에 우리 행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사실 사람들은 지구에서 아주 조금밖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조금씩만 다닥다닥 붙어 서 있으면 길이 20마일, 너비 20마일의 광장 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도 인류 전체를 모아둘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마치 거대한 바오밥 나무만큼이나 엄청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른들에게 직접 계산해 보라고 권해라.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계산은 그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수고는 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이다. 나를 믿어도 좋으니까. 어린 왕자는 지구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시 행성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걱정할 즈음, 그때 달빛처럼 빛나는 고리 하나가 모래 위에서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뱀이 대답했다. 여긴 무슨 별이에요? 지구 아프리카예요. 아, 지구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긴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사람이 없죠. 지구는 넓답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는 건 언젠가 사람들이 자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저기 제 별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하지만 정말 머네요. 아름다워요. 뱀이 말했다. 여기엔 왜 온 거예요? 꽃과 문제가 생겨서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둘은 잠시 침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결국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막은 너무 외로워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예요.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그 뱀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참 이상한 생물이네요. 손가락처럼 가늘어요. 그래도 왕의 손가락보다 훨씬 강하답니다. 어린 왕자는 빙긋 웃었다. 강하다고요? 당신은 다리도 없고 멀리 가지도 못하잖아요. 난 배 한 척보다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에 금빛 팔찌처럼 몸을 감으며 말했다. 내가 스치면 그는 땅으로 돌아가죠. 그가 나온 그 땅으로. 하지만 넌 맑고 깨끗해요. 별에서 온 아이. 어린 왕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불쌍해요. 이 단단한 땅 위에서 이렇게 약하다니. 당신이 당신의 별을 너무 그리워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 뜻은 알겠어요. 근데 당신은 왜 자꾸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난 그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니까요. 뱀은 그렇게 말했고 두 존재는 다시 고요 속에 잠겼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렀고 그곳에서 겨우 꽃 한 송이를 만났다. 세 장의 꽃잎만 달린 별 볼일 없는 작은 꽃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꽃도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어린 왕자가 공손히 물었다. 그 꽃은 언젠가 한번 카라반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이요? 여기에 6이나 7쯤 있던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람이 그들을 이리저리 데려가거든요.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그게 늘 불편한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꽃도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아주 높은 산을 올랐다. 그가 지금껏 알던 산이라고는 무릎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는 3개의 화산뿐이었다. 그중 꺼진 화산은 마치 의자처럼 쓰곤 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한눈에 온 행성과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날카롭게 뾰족한 바위투성이뿐이었다. 안녕. 그는 아무데나 대고 인사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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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주세요. 난 혼자예요. 난 혼자예요. 난 혼자예요. 난 혼자예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이상한 행성이야.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온통 메마르고 뾰족하고 짠내가 나.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들은 말을 그냥 되풀이만 하잖아. 내 별의 꽃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사이를 걷고 또 걸은 끝에 마침내 한 길을 발견했다. 그리고 길은 모두 사람 사는 곳으로 통하는 법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말했다. 거기엔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장미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바라보았다. 그 장미들은 하나같이 그의 꽃을 닮아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죠? 그는 놀라서 물었다.
우리는 장미예요. 장미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는 그저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무척 슬퍼졌다. 그의 꽃은 자신이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라고 그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 단 한 정원에만 해도 그 꽃과 똑같은 장미가 5,000송이나 있었던 것이다. 이걸 본다면 그 애는 몹시 기분이 상하겠지? 기침을 마구 하다가 창피함을 피하려고 죽는 척을 하려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또 억지로라도 그 꽃을 돌보는 척을 해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나를 더 곤란하게 하려고 진짜 죽어버리려 들 테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나는 단 하나뿐인 꽃을 가졌다고 믿었는데 결국은 흔하디 흔한 장미 한 송이를 가진 것뿐이었어. 그나마 내 무릎까지 오는 세 개의 화산, 그중 하나는 아마 영영 꺼져버렸을지도 모르고, 이걸론 난 그다지 대단한 왕자도 아니었어. 그리고 그는 풀밭에 몸을 뉘고는 조용히 울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여우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는 공손히 대답하며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 그 목소리가 말했다.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참 예쁘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지금 너무 외로워. 난 너랑 놀 수 없어.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이곳 사람이 아니구나. 넌 뭘 찾고 있니? 난 사람을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지. 그건 참 성가신 일이야. 또 닭을 기르기도 해. 그게 그들이 관심 있는 전부지. 넌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건 잊혀져 버린 개념이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지. 관계를 맺는다? 그래, 넌 지금 나한테 그저 수십만 소년 중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나도 너한텐 수십만 여우 중 하나일 뿐이지.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거야. 넌 내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내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아, 이제 알 것 같아. 내게 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였던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온갖 일이 다 있거든. 아니, 그 꽃은 지구에 있지 않아. 여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다른 별에 있니? 응. 그 별엔 사냥꾼이 있니? 없어. 그거 괜찮네. 닭은? 그것도 없어. 완벽하진 않군. 여우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우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내 삶은 단조로워. 난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날 쫓지. 닭은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도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난 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살 가득한 것처럼 될 거야. 다른 발소리는 다 나를 땅속으로 숨게 하지만 네 발소린 음악처럼 나를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봐. 저기 보리밭이 있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보리는 내겐
아무 의미 없어. 보리밭을 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나. 그게 슬픈 일이야. 하지만 네 머리카락은 금빛이야. 그러니 네가 날 길들이면 금빛 보리가 널 떠올리게 해줄 거야. 나는 보리밭에 부는 바람 소리를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난 시간이 많지 않아. 친구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알 시간이 없어. 그들은 가게에서 이미 만들어진 걸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겐 친구가 없어.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날 길들여.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처음엔 이렇게 멀찍이 앉아. 말은 하지 말고. 말은 늘 오해를 불러오니까. 대신 매일 조금씩 가까이 오면 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다시 돌아왔다.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나았을 거야.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겠지. 4시쯤엔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해질 거야. 그게 행복의 값이야. 하지만 아무 때나 오면 언제부터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잖아. 의식이 필요해. 의식이 뭐야? 그것도 잊혀진 개념이지. 그건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나 울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네 잘못이야. 난 내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네가 길들이자고 한 거잖아. 그래, 그렇지. 그런데도 넌 울 거잖아? 그래. 그럼 너한텐 아무 이익도 없는 거잖아. 나한텐 이익이 있어. 보리의 색깔 때문이지. 여우는 덧붙였다. 이제 가서 장미들을 다시 봐. 네 꽃이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돌아와. 나한테 작별을 고하면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하나도 닮지 않았어. 아직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들이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인 적이 없고 너희도 아무도 길들인 적 없어. 내 장미도 처음엔 그랬어. 수십만 다른 장미들과 똑같았지. 하지만 난 그 애를 내 친구로 만들었고 이제 그 애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야. 장미들은 당황스러워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비어있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순 없어. 내 장미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너희들과 똑같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 애는 나한테 너희 모두보다 소중해. 내가 그 애에게 물을 주었고 유리 덮개를 씌워주었고 바람막이를 세워주었고 애벌레를 잡아주었고 그 애의 불평과 자랑과 때론 침묵까지 들어주었으니까. 그게 바로 내 장미니까. 그리고 그는 다시 여우에게 돌아왔다. 잘 있어. 잘 있어. 내 비밀을 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네 장미를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그 장미를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야. 내 장미를 위해 바친 시간. 어린 왕자는 다시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잊으면 안 돼.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이 있어. 넌 네 장미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되뇌었다. 난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철도원이 말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여행자들을 1000명씩 묶어서 분류해 기차를 보내서 이쪽 저쪽으로 실어 나르지. 철도원이 말했다. 그리고 천둥 소리처럼 우르르 요란한 불빛을 내며 급행열차 하나가 신호소를 흔들었다. 참 급하네. 뭘 찾고 있는 거야? 기관사도 그걸 몰라. 철도원이 말했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또 하나의 급행열차가 요란하게 지나갔다. 벌써 돌아오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교대하는 거지. 그럼 저기 있던 데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사람은 늘 자기가 있는 데가 마음에 안 들어. 또 한 대의 급행열차가 천둥처럼 요란하게 지나갔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여행자들을 따라가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쫓는 거 없어. 그냥 거기서 자거나 하품이나 하고 있지. 아이들만이 창문에 코를 바짝 붙이고 있지. 아이들만이 자기가 뭘 찾는지 알아. 그 애들은 헝겊인형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그러다 그게 아주 소중해지고 그걸 빼앗기면 울어버리거든. 행운아들이지.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그는 갈증을 없애주는 특수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더 이상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알약이었다. 왜 그걸 파는 거야? 큰 시간 전략이 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일주일에 53분을 아낄 수 있대. 그럼 그 53분으로 뭘 하는데? 그건 뭐...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 53분이 생긴다면 아주 천천히 샘터를 향해 걸어갈 텐데. 우리가 사막에서 표류된 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마지막 남은 물을 마시며 상인 이야기를 들었다. 와, 네 이야기는 참 좋구나. 하지만 난 아직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더 마실 물도 없고. 나도 정말 천천히 샘터로 걸어가고 싶구나. 내 친구 여우가 이제 여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꼬마야. 왜? 우린 곧 목말라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친구가 있었다는 건 좋은 거야. 죽는다 해도 나는 여우랑 친구가 돼서 참 기뻐. 위험을 모르고 있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인 배고픔도 목마름도 모르고 햇볕만 있으면 되는 그런 아이니까. 그런데 그는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나도 목말라. 우리 샘을 찾자. 나는 피곤해서 어이없는 손짓을 했다. 사막 한가운데서 샘을 찾겠다니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나 말없이 걸은 끝에 밤이 찾아왔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열 때문에 그리고 목마름 때문에 마치 꿈속을 걷는 듯했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쳤다. 너도 목마르구나?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은 거야.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지친 듯 앉았고 나도 곁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다시 말했다. 별들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꽃이 있어서 그래. 그렇구나. 나는 대답하며 달빛 아래 모래의 주름을 바라보았다. 사막도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정말 그랬다. 나는 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고요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그 순간 나는 어린 시절 살던 집을 떠올렸다. 그 집에는 보물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고 그 보물이 집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 집은 마음속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맞아. 집도 별도 사막도 그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데 있지. 네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해서 기뻐. 어린 왕자는 곧 잠들었고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걸었다. 난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마치 아주 연약한 보물을 안고 있는 듯했다. 달빛 아래서 그의 창백한 이마, 감긴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껍데기에 불과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의 입술이 미소를 짓는 듯 보여 나는 또 생각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 감동적인 건 한 송이 꽃에 대한 그의 마음 때문이야. 그 마음 속엔 장미가 빛나고 있어. 불빛처럼 그가 잠들었을 때조차도. 나는 그가 더 연약해 보였다. 등불은 잘 지켜야 해. 바람 한 줄기에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걷다가 새벽녘에 난 샘을 발견했다.